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LNF고요. 제가 감기가 조금 오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중간에 좀 기침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 전에 저희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저희 카톡 채널 추가하시면은 장전에 주도주랑 뉴스 보내드리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이 받으셔가지고 요즘같이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시장 편하게 저희 종목들로 매매 같이 하시면은 수익 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여러 번 꼬고 막 잘 안 올려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존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눈길을 끌던 그런 업종이나 테마들이 다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 지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시장 너무 좀 힘들다,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여기 댓글 누르시고 오셔가지고 링크 누르시고 오셔서 LNF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랑 또 한 주 동안 즐겁게 수익 내면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럴 때는 오히려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혼자 해가지고 매매 또 안 되고 꼬이고 하면은 멘탈만 또 나갈 수 있고 괜히 또 약간 엄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들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물리면은 혹 하나 더 달고 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1월까지는 확실한 종목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NF 주가가 좀 약세가 나왔는데요. 코스피랑 코스닥을 둘 다 이제 놓고 본다고 하면은 LG엔솔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많이 안 빠졌죠. 빨간색의 약간 윗꼬리 형태 이런 캔들이 나왔고 SDI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NF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요 흐름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2차전지를 싸그리 싹 다 밀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2차전지 안에서도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의 포지션이 약간은 좀 엇갈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사실 하루 정도는 조금 더 데이터 1, 2거래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게 명확하게 업종의 약세가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양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량들이 많이 들어갔고 오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사실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한적인 그냥 사고 팔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고 중간에 좀 폭탄 매도 같은 구간이 몇 군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가 집중된 거는 특정 구간대,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매수 매도 흐름을 좀 반복하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이랬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오후장에는 지루하고 LN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반등이 좀 되게 늦게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빠진 다음에 점심쯤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LNF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오는 바람에 막판에 반등을 조금 시도했지만 19만 원을 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18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5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19만 원을 500원 차이로 못 지켜준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라고 보기에는 살짝은 좀 의미를 너무 과대 해석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9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줬구나. 사실 LNF에게 이 구간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LNF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LNF가 한옥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심장이 철렁철렁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비중 조절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거는 철저하게 비중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좀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여러 종목 가운데 LNF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빠지는 종목에 이미 내가 대응할 구간을 지났다. 매수가보다 살짝 내려왔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늘 가격 체크, 그 다음에 수급이나 흐름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고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약세 흐름이 내일 한 번 더 이어진다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또 한 번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음봉 나올 수 있겠죠. 그래봤자 다시 한번 우리는 18만 원을 잡고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18만 원이랑 19만 원이랑 LNF에게 그렇게 큰 가격적인
의미가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0만원과 이 20만원 아래, 20만원 오버 이 구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19만원, 18만원은 어쨌든 간에 LNF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그 주가 자리 중에서 저점 구간에 불과하다. 17만원, 뭐 17만 5천원 이 정도가 가장 최근에 보여준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뭐 마이너스 10%인데 이미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7, 8%, 7, 8%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 구간에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잡히고 내가 지금은 충분히 시장 분위기가 좀 턴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연말 전까지는 좀 대형주 쪽은 최대한 몸집을 가볍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2월 초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은 대형주가 명확한 방향성을 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중국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랑 리오프닝 얘들이 지금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니 뭐 2차 전지니 뭐 자동차니 뭐 화학이니 이런 애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친환경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선 방산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제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약간 변두리에서 혼자 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힘 좀 빼고 지켜볼 구간은 충분히 지켜보고 그래 이미 뭐 9만원까지 내려온 거 뭐 18만원이나 19만원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 어차피 저점이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대응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것도 그냥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내 매수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이 클 때는. 이게 비중이 오버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내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내 심리에. 근데 비중 조절만 잘 하면은 주가가 뭐 LNF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주구장창 빠질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시장의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반복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데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내 매수가 이하로 살짝 내려갔다 뭐 마이너스 1%뭐 본전 구간 이 정도에서는 최소한으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잘 해도 크게 내 계좌가 망가지거나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수의 흐름이랑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을 내가 조금만 지켜봐도 충분히 뭐 대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시장이 약간 이런 흐름이다. 혹은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렇다. 2차전지가 좀 약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주주님들의 매수가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다 각기 다른 비중과 각기 다른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흐름, 그 다음에 어느 구간을 뭐 지지로 봐야 되는지, 어느 구간을 깨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 드린단 말이죠. 한 분 한 분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랑 평단 관리가 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중만 잘 관리해도 나중에 평단은 충분히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지금 이게 또 특징이 LNF 같은 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좌에 2차전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업종 자체에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형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장주들은 늘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본대로만 가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방향톤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대장주들의 또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 삼성전자가 물론 과거에 9만원 찍고 지금 6만원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패턴들을 보였고 코로나 시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좀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마음을 먹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 드릴 거는 LNF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 비중 관리, 비중 관리만 잘 하셔도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이 된다. 아니, 그게 이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잡주의 영역. 아시죠? 어떤 건지? 잡주의 영역, 이런 데는 한번 몰리면은 진짜 주가가 뭐 60%, 70%도 빠질 수 있지만 LNF 같은 거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뭐 60%, 70% 빠지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대응할 권에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제가 오늘 그 목소리가 좀 안 나와가지고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고 채널 많이 추가하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링크 누르시고 오셔서 LNF 보고 왔습니다, 혹은 그냥 LNF 이렇게 심플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뭐 내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은 좀 빨간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 가서 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기술적인 구간 혹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차트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익날 종목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건데, 지금 내가 조금 답답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내일 정도는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9만원 위쪽으로 좀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장도 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